이제 정말 우리 프로그램의 꽃이죠. 실전편이 되겠습니다. 몸소리 실전편. 자신의 몸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나만의 방법으로 진짜 건강한 몸을 만든 몸소리 텔러를 모시는 멋진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로 무려 35kg의 감량에 성공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5kg 감량에 성공해 다이어트로 인생 역전한 김슬기입니다. 야, 멋지다. 어떻게 그 35kg을 진짜. 네, 아마 저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를 옥순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알아요. 최고 몸무게였던 90kg 때 교복이 맞는 게 없었거든요. 되지 마라.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식으로 그렇기도 하고 이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아이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도 하고 정말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니, 방송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모습도 보면 아예 상상 자체가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이 안 갔네. 어떤 모습이셨길래 사진이 준비돼 있을까요? 네. 아, 저 때가 최대 몸무게였을 때. 저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뚱뚱했었던 최고 몸무게였던 90kg 때 사진인데요.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날씬했던 기간보다 뚱뚱했던 기간이 훨씬 긴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당시 몸무게가 거의 30kg에 육박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밥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삼시세끼는 당연히 먹고요. 부모님이 맞벌이로 집을 비우실 때가 많으니까 몰래 밥을 먹어요. 그리고 치워놓고 안 먹은 척. 부모님이 이제 오시면 안 먹은 척하고 같이 또 저녁을 먹을 정도로 밥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일부러 가족들 다 잘 때 몰래 나가서 김치찌개 고기 건져 먹고 다시 몰래 잠들고도 했거든요. 그거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저희 아버지도 되게 식사를 좋아하세요. 밥을 좋아하셔서 하루에 5끼 드실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동생도 저와 체격이 비슷해서 그냥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다른 집은 안 그런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복을 맞추잖아요. 근데 교복집을 가면서 이제 저의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교복이 맞는 게 없었거든요.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90kg일 때 나이가 19살 때였는데요. 그 당시 이제 학교를 가려면 멀어서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학교 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대지 마라.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식으로 그렇기도 하고 아이고. 아, 요즘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 예쁘게 옷을 입고 나가면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제 다리통 보라고. 코끼리 다리 같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쇼핑을 하러 가자고 해도 저는 나는 옷 살 거 없다. 그냥 나는 액세서리나 화장품 살게 하면서 옷에 대해서 많이 좀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선들이 계속 되니까 상처 많이 받고 저 자신도 많이 잃게 되면서 위축이 많이 돼서 우울증까지도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되게 많이 굶기도 하고 초절식 다이어트를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아서 운동을 바로 시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체중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적게만 먹어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땐 또 몰랐죠. 제가 이제 기초대사량이 그렇게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요가 금방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적게 먹다가 입이 터지는 날에는
폭식, 그러니까 절식과 폭식을 반복하다 보니까 요요로 한 10kg 정도 찌는 걸 반복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다이어트를 다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땐 헬스장을 가장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요. 헬스장에 들어갔는데 너무 다 날씬한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지만 오히려 더 주눅이 들어버리는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러닝머신을 해도 제 것만 유독 쿵쿵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모두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서 공감. 헬스장 가려고 살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있어요. 네,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헬스장 가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도 하고 재미가 붙더라고요. 아무래도 살이 빠지고 거울을 보는 모습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뭐 복싱 그리고 뭐 요가도 해보고 헬스 당연히 했고요. 수영 그리고 필라테스, 에어로빅 그리고 점핑 다이어트 이렇게 되게 많은 운동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지루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좀 금방 질리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3개월 이상 한 운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를 프로 가임러라고 하거든요. 등록만 잘한다고. 그랬는데 점핑 다이어트는 저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재밌게 하고 즐겁게 오래 했던 운동이 점핑 다이어트인데 제가 지루함을 잘 느끼는데도 음악과 같이 하니까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점핑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을 많이 감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퇴사를 했어요. 전업하면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저만의 시간을 갖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러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몸매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집안일을 할 때 뭐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까치발을 뒤꿈치를 들면서 까치발 운동을 한다든지 애들 먹고 간 거. 뒤꿈치 듣고 계시네요. 네. 대단하시다. 육아하시고 또 일하시고 그러면서 또 다이어트까지 하셨으니까. 이게 근육이 약간 늘어나면서 수축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봉도 이렇게 매달렸다가 푸더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버티면서 내려오는 거 있죠. 그 힘들죠. 지금 저기서 종아리도 탁 들었다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려올 때 그때 근육이 훨씬 더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철포덕 안 떨어지고 그런 것도 너무 좋으시네요. 나도 해야겠다. 아, 남양으로 잘 고르셨네, 집을.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 그렇죠. 네. 세로토닌 잘 나오고요, 햇빛 받으면. 아우, 네. 세로토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주부들이 평상시에 이제 집안일을 할 때 보통 앞으로 쏠려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설거지하거나 뭐 걸레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해주면 어깨가 펴지면서 되게 시원한 좋은 동작입니다. 가장 저렴한 마사지 선생님, 폼롤러. 저는 너무 추천합니다. 제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한 200만 원 같이 이상 할걸요? 맞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운동도 중요하지만 역시 식단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서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이 양배추인데요. 근데 양배추는 생양배추만 먹으면 좀 질리기도 하고 좀 사실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배추와 버섯 그리고 계란 이렇게 3개를 섞어서 양배추 버섯전을 만들어 먹는데요. 아, 채 썰어서 하시는구나. 삶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탄수화물이 없네요. 거의 잘 안 먹어요, 탄수. 그걸 어떻게 끊어내셨을까? 대단하네요. 사실은 저 음식은 토스트에 끼워 먹는 음식이었는데. 맞아요. 저거 되게 괜찮다, 진짜로. 비주얼도 좋고. 맛있게 익었다. 저건 비주얼이 약간 막걸리를 부르는 비주얼인데요.
바삭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저 한쪽 면에 라이스 페이퍼를 대면 물론 약간의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그 정도야. 이 정도는 뭐. 네네. 오늘 저녁은 어떻게 탄수화물 없이 저걸로. 아 근데 진짜 되게 맛있어 보인다. 제가 자주 먹다 보니까 아이들도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주게 됐는데 너무 맛있다면서 잘 먹는 거예요. 평상시 아이들이 채소 안 먹어서 솔직히 조금 걱정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거 먹으면서 편식까지 고쳐진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에 또 이제 양배추가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제대로 먹고 있다라는 증거 중 하나가 방귀가 잘 나오면요. 좋은 거예요. 예, 뿡뿡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방귀가 많이 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 장내 세균들이 이런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좋아서 먹이가 많이 들어오니까 먹으면서 가스를 만들어내요. 노래하는 거군요. 그렇죠. 노래하는 거죠. 이거 맛있다. 놀랍게도 오늘 본 기사 중에 그 무분별한 방귀 소리가 반려묘 반려견들에게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라는 기사를 제가 사실 다이어트 하다 보면 변비에 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양배추 먹고 나면 화장실도 너무 잘 가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가끔 이제 좀 식욕이 폭발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 저한테 가장 도움을 준 것이 유산균 비엔나 17을 같이 먹는 거예요. 유산균 드시는구나. 유산균. 지금 딱 이 식단 자체가 구성도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장이 지금 사막 상태예요. 그럼 사막에 물고기 부어봤자 다 숨 못 쉬어서 죽거든요. 그럼 바다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물고기들이 붙는 족족 불어나겠죠. 그 바다 역할하는 게 식이섬유인데 이 유산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 양배추 먼저 먹고 그다음에 유산균 먹어주니까 유산균이 잘 정착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장 안에 이 착한 미생물들, 유익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착한 미생물이 많아져서 이 장내 세균 정상화에 도움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유해균이 좀 줄어들고 유익균들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장내 미생물 균형이 맞춰지면 이 염증을 만드는 유해균들이 사라져서 체내 염증을 결과적으로 줄이고 또 이런 유익균들이 많아짐으로써 체중 유지와 대사 관리,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까지는 이제는 요요 없이 몸매 유지하고 있고요. 저의 자신감도 되찾고 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35kg을 빼셨는지 진짜 대단하시다. 저는 진짜 많이 노력했거든요. 진짜로요.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하다. 인간승리다. 그런데 진짜 대단한 점 중에 하나는 보통은 소아 비만이었던 경우에는 비만 세포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빼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면 지방 세포 수가 크게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먹게 되면 하나하나의 지방 세포가 그냥 뚱뚱해져요. 네. 그럼 개수는 그대로인데 소아 단계에서는 근육도 마찬가지고 뇌세포도 마찬가지고 지방 세포도 막 늘어나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만약에 개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성인이 돼서 살을 뺀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하나의 지방 세포 입장에서는 배고픈 거예요. 그래 참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들어올 때마다 계속 자기가 불어나고 싶은데 참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억울한 거다 이거.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소아 비만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소아 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급증을 해서요. 2021년도 기준으로 19.3%, 즉 5명 중에 1명 정도가 소아 비만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현재 소아 비만 문제로 손실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조 3,600억 원에 달한다. 아까워라. 아까워라.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1조밖에, 1조 3천억. 너무 아깝다. 아니, 그럼 우리 김슬기님은 네. 아버님이랑 남동생도 덩치가 크다면서요? 네, 저희가 가족이 좀 다 크십니다. 그럼 이것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역학조사에 의하면 부모 모두가 두 분이 모두 비만인 경우에는 자녀가 비만일 확률이 80%고 한쪽 부모가 비만일 땐 40%, 부모 모두가 비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좀 잘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유전자에 써 있는 건지 아니면 두 분 다 이제 비만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식습관 자체가 그렇죠, 환경. 변화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 대상으로 연구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연구하려면 쌍둥이를 다른 집에 이제 입양된 케이스를 갖고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히 유전적인 건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살아온 가정에서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환경 때문에 비만이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아니 어쩐지 저희가 사실 저희 아들도 조금 어느 순간부터 자꾸 통통해지더라고요. 걱정되세요. 네, 걱정돼요. 너무 걱정이 돼요. 왜냐면 저도 어린 시절에 비만이었을 때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한테도 그런 상처가 올까 봐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운동법이나 식단 같은 게 있을까요? 소아비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 시기에 너무 과도한 식습관이나 운동을 통해서 푸시를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좀 많죠. 성장에 제한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힘든 건 그 친구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서 이제 컨트롤이 안 돼서 가장 힘든 건데. 맞아요.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경쟁심을 약간 부추겨서 약간 축구, 농구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영 아니면 뭐 방송 댄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것들을 조금 제안해보고 거기서 약간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로 재미있게 가는 게 최고입니다. 맞아요. 근데 또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네. 아들은 또 엄마가 뭐 시키면 또 말 되게 안 듣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하면 되는데 너 이거 몇 초 만에 갔다 올 수 있는지 엄마가 초제게 이러면 그냥 맞아요. 후다다다다닥 갔다 온다는 그런 얘기도 정말 있고. 빠르더라고요.